발톱이 누래지고 까맣게 변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멀리서 봐도 티가 나서 여름에 슬리퍼도 못 신고 다니시지 않나요? 약국 가서 발톱 무좀약 달라고 해서 사서 한두 달 발라봤는데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병원 갈까 싶다가도 창피해서 발가락 보여주기 싫으신 분, 오늘 영상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면 손발톱 무좀이 생기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그리고 가장 효과 좋은 약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세요. 손톱이나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원인은 곰팡이 때문이에요. 장판 같은 거 눅눅하고 따뜻한 거 오래 두면 곰팡이 쓸어서 골치 아프잖아요. 발도 매번 신발을 신고 땀나고 하니까 눅눅하고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각질을 먹고 곰팡이가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손톱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손톱 발톱은 딱 봐도 무척 단단해서 균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발에 무좀이 먼저 생깁니다. 이후 발 무좀이 오래되면 발톱 쪽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쉽게 제거도 어렵습니다. 발톱 무좀을 제거하려면 발톱 안쪽에, 즉 네일 베드에까지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발톱 위쪽 네일 플레이트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발톱을 갈아주고 일반 발 무좀약 같은 거 발라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발톱 무좀약은 애초에 발톱을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발 무좀약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발톱 무좀 전용 약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과 먹는 약 그리고 레이저예요. 보통 처음부터 먹는 약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손발톱 판의 감염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바르는 약을 먼저 사용하고 감염이 50%가 넘거나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먹는 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먹으면 간도 나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부작용 빈도를 보면 1% 이하에서 간 손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약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시면 돼요. 바르는 약을 보면 처방받는 것과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풀케어 같은 거 이런 발톱 무좀약이 많이 팔리면 제 수익이 늘어나서 좋은 입장이지만 저는 웬만하면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주블리아라는 약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 차이가 좀 나거든요.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을 보면 주블리아를 처리한 곳에서 곰팡이 감소가 일반 약품 풀케어의 곰팡이 수 감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풀케어는 약 48주간 1일 1회 도포 시 완전히 치료되는 비율이 5에서 8%인 것에 비해서 주블리아는 52주 치료를 했을 때 15%에서 17% 정도로 효과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약물이 발톱 안쪽까지 잘 도달하는지 여부가 곰팡이균을 잘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를 결정하는데요. 주블리아의 주 성분인 에피나코나졸은 발톱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과의 상호작용이 적어서 약물이 좀 더 잘 전달되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 2주 쓴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겠죠? 이게 발톱을 깎아주면서 뒤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블리아가 처방받으면 5만원이고 풀케어는 25,000원 정도라서 이 주블리아가 비싸 보이기는 하는데 실비가 가능해서 보험으로 청구하면 좀 더 저렴하게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주블리아 한 병의 가격이 55만원이에요. 그래서 주블리아가 효과는 좋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풀케어 성분을 써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좋아서 미국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실비도 가능하니까 웬만하면은 주블리아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레이저는 크게 열로 하는 것과 빛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완전 뛰어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저 치료와 국소 항진균제를 비교한 분석 논문을 보면 두 군의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즉 바르는 것과 레이저는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논문과 데이터, 치료율까지 나와 있는 명확한 의약품과 방법이 있는데 꼭 굳이 이런 거를 써야 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집에 곰팡이가 피면 락스 같은 거 뿌려서 싹 제거를 해도 환기 똑바로 안 하고 누순한 거 원인 제거를 안 하면 또 곰팡이 생기잖아요. 손발톱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눅눅하지 않게 양말도 자주 갈아 신고 발톱도 2주마다 한 번씩 제거해주고 발도 잘 환기시켜주고 해야지 치료 후에도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여기 화면에 한번 요약해서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질문 주시면 자세한 답변 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